저희 패널분 중에 최수영 평론가님 계시는데 최수영 평론가님도 이제 사법 리스크 일어났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혹시 사법 리스크 범죄도 유전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전자전 이제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이재명 후보에게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준석 후보에게도 약간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한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단일화가 약간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독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막판에 지금 굉장히 큰 설화에 휘말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부분보다 아마 이 부분들 민주당에서 굉장히 키울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쓰레기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 성희롱 받은 한 사람 따로 있는데 그것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지금 입틀막 하듯이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아마 투표까지는 이 프레임으로 굉장히 좀 세게 밀어버릴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 단일화나 이런 부분들은 벌써 물 건너가는 거고 당연한 거고 네. 다만 아마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아마 이 부분에서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 왜냐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다만 저는 처음부터 그냥 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하고 뭐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처음부터 저는 안 된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괜히 저는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매달리다가 결국 이준석 후보만 결국 키워준 게 아니냐. 마치 네. 그냥 별로 그냥 어느 정도 김문수 후보가 지금처럼 자강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뭐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보수 결집을 이루었으면 그냥 이준석 후보가 한 5% 미만으로 묶어버리면 그냥 저절로 고사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냥 흡수 이렇게 단일화를 할 수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단일화를 매달리면서 이준석 후보가 마치 거대한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후보인 양 아니면 상당히 득표를 가진 후보인 양 이렇게 대접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단일화 협상에서도 질질 끌려다니고 막판에 이렇게 단일화가 엎어지게 되면서 그냥 이준석 후보를 막 키워주는 그런 꼴이 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단일화를 안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불안하시다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한 3% 4% 정도 안 됐거든요. 근데 네.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준석의 몸값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몸값이 뛰는데 본인이 굳이 단일화를 응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냥 김문수 후보는 자강론으로 들어가고 그냥 이준석 죽이기 특히 5% 미만으로 묶어버릴 생각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됐을 텐데 좀 뒤늦은 조금 이거는 조금 뭐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들죠. 예. 알겠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난주였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전했죠? 네. 역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또 그 역전했던 게 다시 이후 후속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지만 그 추세라 그러면요. 지금 김용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청년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과 충청권에서 이긴다. 그리고 아까 말한 TK와 PK에서 이제 투표율, 그러니까 직접 투표에서 가는 거 그것만 높다 그러면 충분히 역전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사표 방지 심리로 막상 투표장에 가면 이준석 후보의 표가 다른 후보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간다면 김문수 후보일까요? 이재명 후보일까요? 누가 더 가까울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우리가 범보수 후보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실망한 그 표가 아무래도 움직인다면 그나마 저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어제 아마 TV 토론회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부분에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이 협공을 잘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질문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명의 후보에게 더 질문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40초 남겨놓고 이준석 후보에게 툭 던져주면 이준석 후보가 한 30초 정도를 메꿔서 그냥 그 답변을 다는 식으로 해서 생각보다 서로 간에 그 케미가 또 둘이가 또 잘 맞더라고요. 티켓타고도 잘 맞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를 바라보는 그 표도 상당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호응할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사표 심의가 좀 발당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단일화 안 됐을 경우에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찍는 거다. 이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과연 어느 정도로 지금 이준석 표가
김문수 표로 이동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찍부터 좀 티키타카하고 이렇게 협동을 그렇죠. 했으면 네, 더 훨씬 좋았겠다 괜찮았을 생각 들고 어제 이제 했던 장면 중 짤로 돌던 게 있는데요. 그거 봤어요? 그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진행자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 풀샷이 나오는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한테 이렇게 네, 네. 나한테 맞아, 길 달라고 해가지고 맞아, 바로 맞아. 줬었거든요. 그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걸 보고 야 이거 단일화에 대한 어떤 신호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기도 했었는데 내일 아침 59분 59초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네, 제가 밥 사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교수님이 밥 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어제 토론 끝나고 백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카메라 뒤로 들려오던 그 어떤 한 기자의 이제 목소리에서 기자분께서 이제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집에 찾아가면 단일화 할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다고 했더니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답변이 저 집에 없을 겁니다. 띵동 띵동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이준호 대변인님은 아까 분명히 내일 59분 59초까지 기다리세요. 단일화 할 겁니다. 교수님은 X 하셨어요. 네, 이 말만 들어봤을 때는 대변인님이 밥 사셔야 될 아니 것 꼭 같아요. 만나는 게 꼭 집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띵동 띵동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회가 네. 할 수도 있는 거죠. 의원회 갈 수도 있고 당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어디든지 금방 찾아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띵동띵동 대신에 똑똑똑까지도 이제 똑똑똑까지도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네. 자, 알겠습니다.